다음으로는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의 배열과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처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열의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데이터 타입으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자열을 위한 데이터 타입으로 문자열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자열은 기본 타입은 아닙니다. 사실은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문자열하고 이렇게 쌍따옴표에서 헬로우 자바 이렇게 썼지만 그게 아니고 문자 클래스의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처럼 string, str 그리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스트링을 써서 그 안에다가 hello java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 클래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버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문자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숙제를 하는데 저는 아이디를 정수로 했는데요. 아이디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했다면 이렇게 이꼴이 작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 있고 문자열이 있고 똑같이 헬로 자바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같은 걸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될 거냐 라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욕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줬냐면 이렇게 equals라는 함수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습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이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 메인에서 그 코드를 출력을 이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쌍따옴표가 좀 달라서 에러가 났는데요. 쌍따옴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 A를 누르시고 컨트롤 I를 누르시면 여기에 약간 인덴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를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 보던 코드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에는 hello java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에는 new string에서 hello java를 했습니다. 이거 출력을 하고요.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자열 길은 완전 똑같은데 결과는 different. 두 개의 문자열이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equal이라는 사인이 뭔가 지금 같다라는 의미가 문자열에 있는 내용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두 개가 서로 같은 문자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quals라고 해서 이렇게 equals 함수로 잠시만요. equals 함수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면 이게 str1 문자열의 내용과 str2의 문자열의 내용이 같다라고 이제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를 스트링에서 문자열에서 인덱스를 가져오는 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tr1이 있고 hello java가 있습니다. 그리고 str.length를 하게 되면 요걸 세겠죠. 0,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배열에서의 length인데 배열하고 좀 다른 게 있죠. 배열에서는 length가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length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그래서 함수인 점은 다르고 length라는 걸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배열에서 첫 번째 자리가 0번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의 어떤 캐릭터를 가져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str1에 index of에서 2가 있는 자리가 몇 번째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는 여기서 H 첫 번째가 0이고 두 번째 1 자리에 2가 존재하죠. 그러면 X의 자리는 X는 없어요. 이 경우에 인덱스 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면서 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이 문자가 이 문자열 스트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자열 배열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 이렇게 자바에 자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제2에 있는 위치의 인덱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하나 0, 1, 2, 3, 4, 5, 6, 7 잠시만요. 0, 1, 2, 3, 4, 5, 6 여섯 번째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주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10이 나오고요.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스트링에서 서브 스트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system out.println에서 인덱스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J가 여섯 번째 있었기 때문에 자바가 자바라는 것이 출력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되냐? 0, 1, 2, 3, 4, 5 여기 공백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헬로우가 찍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replace나 to lowercase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브 스트링의 인덱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헬로 자바가 있을 때 서브스트링 6과 서브스트링 05의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자바 이렇게 찍힌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로 이렇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5라고 해야 되는데 헬로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0, 1, 2, 3, 4 해서 5는 바운더리에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6이라고 했어요. 6인 J죠. J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J가 안 들어가죠. J가 들어가려면 7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맨 이쪽에 인덱스 위치 바로 앞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가 출력되는 자리는 이렇게 0, 1, 2, 3, 4 예.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첨자 파트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저 못 본 부분이 이 replace랑 to lower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따로 떼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 스트링은 이미 테스트 해봤으니까 지금 replace랑 to lower cas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replace 부분부터 한번 돌려보면요. 예, 돌려서 보면 hello 자바였는데 hello 파이썬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단어를 파이썬으로 대체해줘 라는 결과가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o lowercase 라고 하면 돌리면 hello 자바 모든 것이 소문자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str replace 해가지고 str1 바꿨는데 왜 소문자 파이썬이 아니고 소문자 자바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 replace 했다고 str1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게 되면 다른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면요. 이렇게 이 replace 한 것을 다른 문자열에다가 예를 들어서 string str2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str2로 하게 되면 hello python에 대한 소문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 문자열에서는 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자열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잠시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 어레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메인 옆에 스트링 꺽쇠 아규먼트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아규먼트 랭스에도 나오고요. 아규먼트 0, 아규먼트 1 하면 뭔가의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규먼트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은 해서 뭘 하려면 args라고 돼 있죠. 여기는 args.length 이게 몇 개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지금은 0이네요. 그러면 길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길이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example이니까 여기서 example configuration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configuration에 가서 여기 두 번째 argument가 보이죠? 여기에 프로그램 argument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런을 하게 되면 argument가 2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argument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외부에서 집어넣은 변수의 값이 잘 들어갔는지를 보기 위해서 약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덱스니까 0 자리에 각각 그리고 1 자리의 값을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두 개고 A하고 B 우리가 집어넣었던 그 값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외부에서 혹은 콘솔에서 명령어 옆에 넣는 어떤 인자들을 이렇게 바로 메인에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트링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어떤 기본 타입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페로니, 머쉬룸, 오니언,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을 각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자라고 랩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를 각각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 지울게요. 지운 다음에 자, 이 값을 어떠한 그 자료 구조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은 문자열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꺽쇠를 하면은 배열이 된 거죠. values 하고 거기에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쌍따옴표가 좀 문자가 다르니까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초기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배열에서 배운 파트를 적용하면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됐었죠? 포문을 썼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int i는 0부터 해서 i가 언제까지? value의 기록까지만 되면 되죠. values.length를 해서 length까지 i 해서 여기서 각각의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system.out.println을 해서 values의 i라고 출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페로니, 머쉬룸, 오니언, 소시지, 베이컨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 특히 C에는 없었던 부분이 자바에는 요 파트는 기초적인 건 아니지만 리스트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에서 스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열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이 리스트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값을 집어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t.add에서 브레드, list.add에서 버터, 뭐 list.add에서 치즈, list.add에서 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넣어줄 수 있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values였는데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array list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것의 기본 타입은 여기서도 스트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values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초기화하는 거는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values에서 어떤 메모리 공간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new array list를 하고 다시 string이라는 꺽쇠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클래스에서 메모리 공간 잡아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별표가 나오는 파트는 임포트 파트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지워넣으려면 그냥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add에서 뭐 페페로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alues add 그래서 머쉬룸을 해주면 되고요. values.add onion values.add 소시지 그리고 values.add 해서 베이컨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이 다 삽입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 values의 타입이 바뀌어서 더 이상 length라는 변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점을 찍어 보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컬렉션에서의 대체 함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values i는 이건 배열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 array list는 클래스라서 어떤 게 모든 게 함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values 그래서 get 하고 int index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i가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저희는 array list라는 자료 구조를 봤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해시셋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셋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시셋과 array list의 차이는 일단은 이름이 다르죠. 이름. 그리고 또 하나가 리스트하고 셋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포함이 됐고요. 에러가 생기는 것은 임포트가 없어서 그러니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values get인데 지금 values get을 한 요 파트가 없네요. 예, 인덱스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이렇게는 안 돼. 왜냐면 set은 순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을 찍어서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문이 좀 다른 포문이 있습니다. 어떤 포문이 있냐면 이렇게 찍고 values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안에 있는 변수는 string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벨이 있는데 이렇게 values 안에 있는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출력을 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출력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예, 출력 잘 됩니다. 이제 set과 list의 차이점을 보면요. set의 순서가 있고 순서가 없고 차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복되는 엘리먼트가 set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set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이컨 이렇게 추가가 되면 list는 둘 다 추가가 됩니다. 근데 set은 돌려보면 베이컨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엘리먼트는 한 번만 포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각각의 엘리먼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 보여드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